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달러 체결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했어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사실 초대박 사건이에요. 언론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다 수준으로 넘어갔지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전 정부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뤄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기성 언론들은 문재인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통화 수합이 체결됐다는 식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드라이하게 보도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전 MB 정권 때 이거 한 절반 정도, 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이 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들은 마치 구국의 영웅이 등장한 것처럼 역시 경제 대통령, MB의 업적, 대단한 업적을 만든 것처럼 대서특필했었습니다. 그때의 통화 수합과 지금의 통화 수합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었던 통화 수합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해서 체결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MB의 업적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한 부분이었죠. 물론 통화 사업이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의 이 경제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는 많이 해두면 해둘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MB의 그 통화 수합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MB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잘된 일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규모도 크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타이밍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600억 달러 70 몇 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600억 달러로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어요. 통화 수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미국이 믿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원화를 갖고 와. 그럼 달러를 줄게. 이 원화는 망하지 않는 돈이다. 떼이지 않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원화랑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달러를 주고 그 원화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 위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곳이 터져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사회활동, 소비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공포감도 있지만 소비가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극장 이런 데들이 다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외화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쉬운 나라에서는 충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 코스피도 박살이 나고 있죠.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더 이상 받아줄 개미조차 이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제 위기, 전 세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번 경제 위기가 조금 특이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간다.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 보통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시작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땐 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금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금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이 달러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했다는 건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시장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엄청나게 강력한 시그널을 던져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화 수합 체결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코스피가 반등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사실 조금만 호재가 있으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리스크는 바로 분단국가, 전쟁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북한과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 훨씬 더 많은 해외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평가돼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만 하나씩 제거되면 한국은 언제든지 투자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만큼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한국이란 시장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쉬워요. 그래서 한국이 무슨 외국 투자자들의 ATM기다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빠져나가요. 이 타이밍에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전하구나, 좋은 신호가 왔구나 생각되면 또 바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는 과정을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국은행이 주도를 하고요, 정부가 보조를 하는 이 방식을 취했어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주도를 하고 기재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될 때 이 이주열이라는 인물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하지만 연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열이라는 인물을 신임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하는 주도, 정부 보조. 자, 우리가 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기업을 모아놓고 핵심 부품 소재들의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정부는 뒤를 밀어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들 명텐도 기억하십니까? 명텐도. 국가 주도로 하면, 정부 주도로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정부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방법이고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통화 수합도 한은이 주도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 뒤를 맡은 거죠. 자, 이런 방식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모범 사례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 현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부에서 세금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정부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포커싱을 맞춘 바로 그런 일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업적을 쌓고 싶은 그런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